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57번째 이야기. 오만 촉광의 이등병 계급장. 이제 훈련소에서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났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한없이 짧은 37일간의 훈련소 생활. 이제 그 모든 것을 추억으로 담아두며 이곳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1981년 1월 15일. 이날이 내게 있어 훈련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하룻밤만 지나면 배출되어 알지 못할 자대를 향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폭설. 영원히 기억에 남을 이날도 어김없이 엄청나게 내린 눈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적설량 15cm가 넘어설 만큼 많이 내린 눈 때문에 일조저모는 네모반에서 취하고 고지어 제설 작업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참으로 지겨운 눈이었습니다. 훈련소 생활 중에 제설 작업을 몇 번 했는지 헤아려 셀 수도 없었고 항상 쌓여있는 눈은 우리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눈과 우리 사이에 무슨 악연이라도 있는가?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훈련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리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하러 신는 신발은 가죽 군화가 아니라 천으로 된 통일화라 불리는 운동화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닥은 고무로 되어 있지만 나머지 재질은 천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많이 낡아서 찢어진 곳은 우리가 손수깸에 신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설 작업을 하거나 훈련받을 때 눈이 녹아 흘러들어 발이 질퍽했습니다. 발가락은 시리다 못해 송곳으로 찌르는 듯 아파왔습니다. 나중에 자대에 가서 동상으로 고생했는데 아마 훈련소에서 제설 작업하다가 걸렸을 것입니다. 제설 작업이 끝나고 네모반에 돌아와서 우리는 고대하던 이등병 계급장을 옷에 부착했습니다. 오만 촉광에 빛나는 계급장이라는 이등병 계급장. 비록 작대기한 계이지만 그동안 각고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 쟁취한 소중한 계급장이었습니다. 우리는 붉은색의 큰 계급장과 황금빛의 작은 계급장을 수령하여 각각 옷과 작업모 등에 바늘로 일일이 꿰매 달았습니다. 바느질 솜씨가 없어서 어떤 계급장은 비뚤어지고 모양새가 이상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등병이 되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군번줄을 받아서 목에 걸었습니다. 1313땡땡땡땡 내 군번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더불어 영원히 나를 상징하는 번호가 될 뜻깊은 숫자입니다. 쩔렁거리는 군번죽을 목에 걸으니 나도 이젠 완전한 군인이 되었음을 새삼 느끼게 되더군요. 밤 시간은 분주했습니다. 마지막 보급품을 챙기고 더블백을 단단히 묶어 간수하였습니다. 중대 인사계가 와서 입소때에 맡긴 보관금 환급 그리고 2달치 군인봉급을 계산하여 주었습니다. 당시 이등병 월급이 2,700원, 2달마다 보너스를 주었으니 2달치 봉급 총액은 8,1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계는 이런저런 항목을 들어 공지하고 각자에게 5,220원씩 나눠주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인사계는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그 누구도 자세한 내역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봉급과 보관금을 받는 순간 또 하나 계산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PX에서 외상으로 사 먹은 과자, 빵 등의 외상값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소 입소 초기에는 현금 대신 나눠준 쿠폰만으로 PX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나중에는 외상으로도 물건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봉급으로 받은 돈은 외상값으로 다 날라갔습니다. 계획경제가 무너진 셈이지요. 몇 푼 안 되는 보건금 가지고 아낄 캄캄한 자대 배치의 행로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훈련소 마지막 밤. 분주했던 하루를 접으며 초본 불침번으로 훈련소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8번째 이야기. 선배들이 남겨준 교훈. 어느 날인가 상당 관물대에 정리되어 있는 훈련복인 침투복을 꺼내어 입으려는 순간 무언가가 툭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보니
훈련병 수첩이었습니다. 우리 훈련병들에게 하나씩 나누어준 작은 수첩이지요. 그 수첩을 주워서 펼쳐보니 내 앞기수의 어느 선배가 후배들을 위해서 남겨준 수첩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그저 내용만 적혀있는 그런 수첩이더군요. 그 수첩에는 훈련소에서 배운 암기사항, 군가, 그리고 훈련 이론 등이 잘 정리되어 있었고 또 후배들에게 남겨주는 글도 있었습니다. 다음 글은 그 선배가 남겨준 글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입니다. 훈련병이요. 너는 이 관문을 참지 못하면 세상에서 어리석기 둘도 없는 사람이니 남들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보다 뒤에 처지는 것도 하지 말며 오직 중간만 하라. 나를 위한 한마디. 단 하루를 위해 100년을 땅속에 박혀 사는 나무도 있다. 너는 3년을 참지 못해 10년을 썩고 싶지는 않겠지. 비록 고생스럽고 또 슬프더라도 남자라면 이런 일도 하는 기백으로 임해야 할 것. 후배를 위하여. 훈련병이요. 그대는 결코 직위를 갖지 말고 무슨 일이나 잘한다고 나서지 말라. 그렇다고 못한다고 하지도 말라. 오직 모든 일은 중간. 그래, 중간만 하라. 짧다면 아주 짧은 훈련 기간이지만 지루하게 생각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법. 자기가 아무리 잘했다 해도 내무반장 눈에 잘못 띄면 좋지 않은 것. 스스로를 위해 조심하고 각오가 항상 서 있어야 한다. 100대를 맞을 각오는 되어 있는가? 집 생각, 애인 생각, 친구 생각을 잊을 수 있는가? 오직 하나를 위해 자신을 알고 참고 견딜 수 있는가? 훈련병이요. 오직 세상에서 자신만이 있음을 배우라. 물건이 없어지면 없어졌다는 말 대신에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떠한 방법으로든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군대라는 것을 그대는 훈련을 받으며 알게 될 것이다. 러닝, 팬티, 양말, 하다못해 칫솔, 휴지 한 조각이라도 없어지면 만들어서 제자리에 놓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하라. 나는 결코 나쁜 인간이 아니라 군대이기 때문에 할 수 없노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속죄하고 할 말도 많고 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훈련소에 있는 동안 남자의 기백으로 꿋꿋하게 훈련을 마치기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하며 또 훈련을 마치면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지도 생각해야 한다. 전우들끼리 말다툼보다는 애정을 지니고 항상 남모르는 근엄한 인간상을 지니길. 훈련병이요. 자신감을 잃지 말고 나아가야 할 한 길을 위하여 자신을 알고 깨닫고 매진하라. 위 글들은 훈련병 시절뿐 아니라 군 생활을 통해서도 내게 큰 교훈이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 글들을 내 훈련 수첩에 옮겨 적고 그 수첩은 다시 있던 자리에 꽂아 넣어두었습니다. 내 선배의 배려를 통해 내가 그 소중한 교훈을 받은 것처럼 나의 후배도 그 수첩을 통해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선배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59번째 이야기, 훈련소를 떠나면서. 다음 글은 내가 훈련소를 떠나기 전날 밤 훈련소 마지막 불침번 근무 중에 훈련소를 떠나는 당시의 심정을 훈련 수첩에 적은 것을 옮긴 것입니다. 훈련소를 떠나면서 포근히 내렸던 눈도 그동안 햇볕에 녹으며 또 추위 얼면서 대지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짧은 시간.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우리들의 의식이었기에 무척이나 오랜 기간이 지난 듯 마음의 안식도 얻었습니다. 이제 떠나가야 한다는 어떤 변화 앞에서 우리는 지난날을 돌이키는 마음의 평온함과 또 어떤 아쉬움 속을 헤어나지 못하는 어수선함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 그 구석에 자리 잡은 공허함과 기억력 속에 그 짧고도 단안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잊은 지 오래인 명상을 다시 찾으려 마음의 길을 떠납니다. 내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을 이룰 입대. 그 영장을 받은 날부터 무언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마음을 졸여야 했고
두려운 심정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환경은 나를 이끌었고 그 이끌림 속에 비록 두려움은 가시지 않았으나 사랑하는 자들의 위로와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둥 삼아 새로운 세계에 그 첫 발을 내딛었던 것이 언 40여일. 그 시작의 날. 추위는 마음조차 얼렸고 난생 처음 오랫동안 참았던 수련의 기억은 눈물로 돌아갔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을 잊도록 하였습니다. 수용연대에서의 첫 기억은 욕소리 그리고 짬밥이었습니다. 무척이나 무서운 목소리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 모든 건 공포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맛없게 만드는 짬밥은 입맛을 깔깔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거의 반이나 남겨서 버렸던 기억은 지금 생각하면 아까울 뿐입니다. 수용연대에서의 정신없던 며칠간의 소요와는 또 다른 의미의 훈련소 투입. 엄청나게 무서운 소리에 정신마저 혼미한 채 이리저리 몰리며 어두운 밤하늘 밑에 정렬하고 줄을 나누어 그 무서운 목소리의 주인공을 따라 얼굴도 모르는 채 걷어채인 정강이의 아픔도 있고 얼을 빼고 정신을 내던진 채 따라와야 했습니다. 좀 작은 군화 때문에 발은 불편하다고 아우성이고 더구나 네모 안에 들어와서 빨리 올라가지 않는다고 걷어차는 무서운 사람 때문에 정강이가 벗겨졌어도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도 있을까? 멀지 않은 곳에 한하늘을 이고 사는 내 부모 형제, 내 집과 이렇듯 다른 사회가 있단 말인가. 마치 지구가 아닌 다른 별나라에라도 와 있는 듯 싶었습니다. 처음의 감정은 모르는 것 투성이었고 그래서 더욱 두려웠습니다. 빛바래고 몇 번씩이나 꿰맨 백결의 침투복에 통일화를 신고 난생 처음 쥐어보는 M16 소총의 무게를 가늠하면서 훈련은 시작되었습니다. 몇 번씩이나 틀리는 도수제식 때문에 얼차례를 받으며 그 입김에 언땅이 녹았고 주먹에 박힌 모래알 때문에 골마 고름이 흘렀어도 그 아픔보다는 틀리지 않고 제식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누런 황토 흙을 콩고물 삼아 온몸이 인절미가 되도록 뒹굴었던 PRI. 피가 나고 알이 배고 이가 갈린다 하는 조교의 해석이 없더라도 나는 차라리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차가운 날씨에 언손으로 격발하면 100이면 100 모두 바둑돌이 떨어졌고 엎드린 몸이 언땅에서 올라오는 냉기에 전율했던 그 시간들. 그러나 비록 안대를 했지만 0점 사격, 실거리 사격을 합격했을 때는 배움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군대라는 특수한 사회의 구조적 특성도 알게 되었고 이곳에서의 생존 법칙도 점차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내무반의 포근함도 나름대로 찾았고 저마다 다른 개성이 우리들 사이에 일치되는 의견도 있음을 깨달으며 군인의 정신을 마음속에 심어서 키울 수 있었습니다. 황화 교장의 추억은 특히나 새롭습니다. 훈련 기간 내내 내린 눈이 도움이 되어 다행히 팔다리가 벗겨지지는 않았지만 각개전투는 우리의 마지막 의식을 쥐어짜는 행사였습니다. 특히 눈물고기와 마지막 4단계 종합숙달 코스에서 온몸이 황토칠을 한 채 돌격했던 기억은 실전의 작은 체험이라 생각하며 위안할 뿐입니다. 유난히도 추웠고 눈도 많이 왔던 올겨울. 가장 용감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역경을 담대히 이기는 것만이 내 본분이라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세로 임했던 지난 시간들. 수백 대가 넘는 매도 맞았고 차가운 날씨 속에 정권단련, 원산폭격, 한강철교, 오리걸음, 쪼그려 뛰기 등등 얼차례에 정신없고 주먹은 벗겨지고 육체는 고달팠지만 그래도 필기시험 덕분에 불침번을 면제받았을 때는 동료에 대한 미안함보다는 마음속의 기쁨이 더 컸습니다. 고픈 배가 주인을 원망하며 위벽을 긁어대는 고통 속에서는 제때 나오지 않는 건빵을 원망하기도 했고 하루 50개가 넘는 호두과자를 먹고도 만족함을 모르는 내 배가 야속하기도 했었습니다. 식사 시간이면 내 식판보다는 옆 동료의 식판이 더 풍성한 것 같아 속상했고 내가 식사 당번 때에는 남들보다 2곱이 넘는 밥과 반찬을 먹고도 남들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에 자기 위안으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편지를 받았을 때 사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우편의 고마움이 새삼스러웠고 내가 쓴 글이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제 그동안 단안했던 훈련소 시절을 마감하고 이곳을 떠나면서 우리 30연대 구중대 183기생 전원이 유급자 없이 모두 더블백을 메고 떠날 수 있음이 기쁩니다.
그동안 고난 속에 정들었던 여러 전우들과 메모방과 각 교장들, 충성의 마음을 되새기며 드나들던 충성문, 그리고 이제는 미움조차 남아있지 않은 중대장, 소대장, 메모반장, 그리고 조교들, 또 훈련병 동기 전우들, 이 모두와 헤어진다는 것이 아쉽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의 앞날을 위하는 발자국이기에 흔쾌한 기분이 되어 연무문을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1981년 1월 15일 목요일.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100